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는 임소입니다. 내추럴 와인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에 분위기 내기 좋은 샴페인 중에 로제 샴페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장미를 불어로 로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로제는 장미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단어 자체가 이미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만큼 그 로제 샴페인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와인으로 딱일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로제 와인은 스틸 와인도 있고 크레몽도 있고 펜낫도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로제 샴페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로제 샴페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로제 샴페인이 아니죠. 양조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생각보다 그 맛이나 풍미가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 두 가지 다른 로제 샴페인이 눈으로도 구별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취향대로 골라 드실 수 있겠죠. 한번 가볼게요. 로제 와인 하면 단순히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섞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 많으시죠? 저 처음에 와인 배울 때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포가 없는 대부분의 스틸 로제 와인은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레드 와인 품종만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행히 로제 샴페인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들어요. 자, 이 생산 방식을 불어로는 아sam블라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샴페인 양조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샴페인을 만들 수 있게 허락된 품종은 화이트 품종도 있고 레드 품종도 있어요. 이걸 단일 품종으로 쓰기도 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레드 와인을 너무 많이 섞으면은 레드 와인 같은 탄닌도 있고 색이 진한 샴페인이 되겠죠. 보통은 5%, 최대한 20% 정도 레드 와인을 섞어주고 나머지는 화이트 와인을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은 1818년에 버브 클리코라는 샴페인 매종에서 마담 클리코가 처음 개발하신 양조법이에요. 버브 클리코는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샴페인 매종이죠. 마담 클리코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로제 샴페인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럼 다른 양조 방식은 어떨까요? 이 세녜가 동사로 쓰면은 피 흘리다 라는 뜻인데요. 세녜는 피를 흘리는 이런 정도의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양조 방식으로 만든 로제 샴페인보다 색이 진해서 핏빛처럼 보여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방식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베이스 와인을 섞어서 로제 샴페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와인은 베이스 와인을 만들 때 미리 어떤 품종을 쓸 건지 결정을 해놓고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면 화이트 품종을 소량 블렌딩 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레드 와인 품종을 주품종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처음에 레드 와인을 만들듯이 양조하는 건데요. 양조자가 원하는 비율로 섞은 포도 품종을 통째로 양조 탱크에 넣고 침용 작업을 짧게 진행해요. 침용 작업이 뭐냐면 포도 껍질에서 맛이나 색, 타닌 같은 걸 우려내는 걸 말하는 건데요. 녹차 우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레드 와인 만들 때 침용 작업은 보통 2주 혹은 더 길게 몇 주 동안 진행하는데 이 경우는 10시간 전후로 짧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압착을 해서 색이 곱게 밴 포도 주스만 가지고 1차 알코올 발효를 하고 그리고 2차 발효를 해서 기포를 만들어서 숙성한 후에 제품으로 출시합니다. 첫 번째 양조 방식에 비해서는 레드 와인을 주품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풍미가 좀 강한 편이에요. 과실맛도 풍부하고 화려한 느낌의 로제 샴페인이에요. 색도 상대적으로 진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첫 번째 아sam블라지 방식으로 만든 로제 샴페인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세녜 방식으로 만든 건데 색상을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sam블라지 방식으로 만든 로제 샴페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로제 샴페인일 거고 상대적으로 화이트 품종의 비율이 높아서 연한 핑크색에 가까운 섬세한 스타일의 로제 샴페인이에요. 오른쪽의 세녜 방식은 사실 시중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혹시 이런 샴페인을 보신다면 레드 와인을 주품종으로 써서 붉은 과실 맛이 두드러지는 화려한 스타일이라고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제 샴페인이 핑크핑크한 컬러 때문에 달달하게 보이는데 사실 대부분은 드라이해요. 만약에 로제 샴페인이 달달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분위기 탓일 거예요.
대부분의 로제 샴페인은 브루트 혹은 엑스트라 브루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스파클링 와인의 당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프랑스어로 적어놔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드라이하다는 뜻인데 차이점은 엑스트라 브루시 브루트보다 조금 더 드라이하다는 뜻입니다. 약간 달콤한 로제 샴페인을 찾으신다면 잘 없긴 한데 와인 매장에서 혹시 드미색 샴페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드미색도 엑스트라 브루시나 브루트처럼 당도 표시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달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제 샴페인은 같은 집에서 생산되는 기본급 라인의 샴페인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니까 구매하실 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샴페인을 소개해드리고 그중 하나를 테이스팅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로제 샴페인은 아sam블라지한 로제 샴페인이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샴페인 생산 방식이죠. 크록이라는 매종에서 만든 거고 당도는 브루시라고 적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215041이라고 아이디가 적혀 있는데 이걸 크록 홈페이지에 가서 쳐보시면은 이 샴페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보를 찾아보니까 크록이라는 매종에서 20번째 만든 로제 샴페인이더라고요. 20번째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고 2007년에 수확한 빈티지로 만든 샴페인이에요. 7년 동안 병수성을 하고 피노누아 47%, 피노무니에 16%, 샤르도네 37%를 블렌딩해서 만든 샴페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레드와인은 한 20% 정도 섞는다고 했는데 이 샴페인은 거의 60% 가까이 섞었네요. 크록이라는 샴페인 매종은 그 LVHM, 루이비통, 헤네시, 모에샹동 해가지고 LVH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가지고 샴페인계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럭셔리한 샴페인인데 한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60만원 중반대 정도 정가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소믈리에라서 이런 정도의 샴페인을 구매할 여력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냐면 제 배우자의 회사 친구 엄마가 그 모에샹동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샴페인은 가족 단위로 경영하는 작은 샴페인 매종이 있고 이렇게 대형 샴페인 매종이 있는데 모에샹동도 그런 대형 샴페인 매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말이 되면 할인가로 그룹 내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 할인가로 헤네시나 모에샹동, 크룩 아니면은 루이비통 이런 거를 구매할 사람 있으면 부탁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 직원 할인가로 몇 년 전에 산 거예요. 그 당시 직원 할인가라고 해도 저한테는 되게 비싸가지고 한 병밖에 못 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몇 병 더 샀어야 됐나 했는데 아마 몇 병 더 사기에 지금도 조금 비싼 가격이죠. 자, 이런 샴페인은 막 따먹기는 좀 아깝고 그냥 관상용으로 집에 모셔두고 있는 샴페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샴페인을 소개해드리면은 샴파뉴 라캉데상이라는 매종에서 만든 샴페인인데 베르지라는 그랑크루 밭에서 수확한 100% 피노누아를 사용해서 만든 샴페인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샴페인 생산 방식인 세니에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 집은 작은 규모의 가족 단위의 경영을 하는 샴페인 집이고요. 7.5헥타르 정도 단위의 밭을 소유하고 있고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양조를 해요. 거의 내추럴에 가깝게 양조를 하는데 내추럴 효모를 사용하고 필터링 작업을 하지 않고 콜라주 작업도 하지 않고 2015년 수확한 피노누아 포도를 100% 사용했고 네이코르시멍은 2018년에 했으니까 3년 정도 동안 병숙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간 5,812병을 생산하는데요. 자,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이 두 번째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 해볼 거예요. 자, 샴페인 오픈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방구 소리 나게 오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름 잘 오픈한 것 같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색상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세니 방식의 샴페인 특유의 굉장히 진한 로제색이에요. 일단 코에서 굉장히 신선한 붉은 쪽 과실향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일단 기포가 그랑크루 샴페인답게 굉장히 섬세하고 크리미한 기포가 느껴지고 산도가 굉장히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붉은 과실 느낌의 과실 맛이 탄탄하게 받쳐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거의 레드와인을 먹는 것처럼 약간의 탄닌이 느껴지고 코에서는 후추향 같은 게 올라오네요. 마시고 난 다음에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풍미가 화려한 이런 느낌의 샴페인이에요. 짭짤함할 정도의 이런 미네랄리티,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자, 붉은 과실의 껍데기에서 느껴지는 이런 약간의 쓴맛도 이 샴페인의 구조감을 탄탄하게 해준 역할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샴페인만 마셔도 좋겠지만 사실 요리에 매칭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육회 같은 이런 붉은 고기랑도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구운 닭고기 종류의 요리, 강한 풍미의 해산물 이런 거랑 마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올겨울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춥고 힘드셨죠?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는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달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로제 샴페인 한잔 하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와인하는 임솜이었습니다. 안녕!